네, 안녕하세요. KG에 대한 교육학 노술의 권구현입니다. 자, 매해 하반기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교육학 노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하반기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시간을 좀 우리가 월별로 이렇게 쭉 한번 늘어나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 이론을 보통 뭐 1, 2월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3, 4, 5, 6월 쭉 거치면서 뭔가 심화라든가 또는 기출문제 분석반 뭐 이런 거 별걸 건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반기에 이제 실전하고 모의고사 보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전공 공부보다는 교육학 공부에 좀 더 매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현상이 벌어져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7, 8월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7, 8월 달에 이미 문제풀이 어느 정도 많이 해놔야 돼요. 해놓고 90, 11월에는 교육학을 이 개요만 짜는 연습만 해도 이미 앞에 8월까지 이 전개에 대한 거, 특히 쓰기 우리가 뭐 연습할 때 문법적인 거 또는 띄어쓰기 문제 오류들 이런 것들 2점짜리 그다음에 문단 전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제 논의하는 거 3점짜리에서 총 5점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5점 내용에 대한 거니까 개요만 짜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20점 만점 교육학 논술에서 5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표현하고 문단 구성과 주제 논의거든요. 그래서 이 5점을 자기들은 다 만점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족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 하반기 90, 11월에 한다? 실전 모의고사 때 안 돼요. 이게 쓰기라든가 어떤 그 문단의 구조화, 의식의 재구조화 같은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그걸 줄여야 돼요. 오히려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해야 돼.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7, 8월에 어떻게든 많이 써보고 많이 연습해봐서 이제는 서론, 본론, 결론 쓰는 거는 이제 지지부진하게 연습하지 말고 뒤에는 어떻게 한다? 앞에 충분히 해놓으면은 뒤에는 어떻게 한다? 문제만 딱 예상 문제만 보고 어떤 이 이론 요약만 하고 그래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점점 더 공부하는 학습량이 교육학이 뒤로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 안 돼요. 이제 이미 요때 뭐 이렇게 과정을 여러분들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이 6월 달에 이미 이론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때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했었어야 돼요. 이게 첨삭을 받았었어야 돼요. 못 받았죠. 그러면 이게 7, 8월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끝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사실상 개훈련만 해야 돼요. 여기는. 이쪽은 개훈련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5회 이상 저는 7, 8월에 5번 이상은 문제를 봐야 돼요. 보통 이때는 이제 뭐 1, 2회 정도로만 했던 것을 이제 3, 4회로 점점 늘리거든요. 그래서 5회까지도 했지만 이제 5회 이상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놓고 이때는 전공에 좀 매진해야 돼요. 전공이 80%인데 거꾸로 교육학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지식회상 문제가 올해까지는 아마 출제가 거의 안 될 거예요. 뭐 장점, 단점이 뭐 특징 이런 것들 물어보기보다는 물론 단점에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방안 쪽으로 나올 문제를 연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실전과 아주 비슷하게. 이게. 그리고 이론을 잘 골라야죠. 이론을. 자,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 교육학 실전 능력을 개발할 때는 항상 이론, 그 다음에 실제 문제, 현장의 어떤 관련된 문제인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론도 안 나올 막 어떤 뭐, 이 상담 이론 막 사회학 이론 막 가져오지 마세요. 일단 가장 메인인 교육과정, 그 다음에 평가, 심리학도 잘 안 나와. 근데 교수 학습, 그 다음에 행정, 이런 데에서 우리가 현장 문제를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 문제를. 실제 나올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구조, 이런 것들. 기출문제도 객관식만 5, 6월 달에 주구장창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객관식은 범위가 제일 넓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학 노술이나 어떤 명장면, 제 책 있잖아요. 그걸 이제 7, 8월에 이제 활용할 거예요. 5, 6월도 많이 봤지만,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한두 문제 뭐 다루는 게 아니라 명장면에 있는 건 문제가 43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도 재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예상 문제집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이 출제 들어갈 때 예상 문제집을 뭐 다 가지고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기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봐요. 안 보는데 이미 낼 만한 건 이미 제가 다 내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우선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 자, 이론 확인하고 이론 중에서 실제적인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영역 중에서도 과정, 평가, 심리, 교육 방법, 교수학습, 그다음에 행정이 메인입니다. 행정이 5개가. 다른 것들은 이제 그 깍두기로 보세요. 깍두기로 우리가 참고로 메인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변해가는 건 뭐예요? 뭐 정보화 시대의 어떤 교육들, 뭐 플립러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작년 문제처럼 기술 기반하는 것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문제들 각종 그에 따른 방안, 또는 인성교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주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6월, 7월, 좀 만약 6월은 이제 거의 절반 정도 지났어요. 뭐 이 강의를 보실 좀 6월 말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7, 8월 때는 실전 문제를 탐구해야 됩니다. 누구든. 근데 초수생들은 이때 뭐예요? 핵심 이론 정리를 할 거예요. 아직도 이론만 완벽해야지 나중에 문제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면접면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론도 사실상은 정리를 따로 키워드에서 해요. 지원 특강을 따로 합니다.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 명장면에서 이론을 요약해요. 왜냐하면 명장면에 있는 해설이 이론을 아주 심화로 풀어놓은 이론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교사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명장면 문제로 보면 이게 통합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요. 그 다음에 9월 때는 적중 모의고사인데 문제는 이때는 키워드, 즉 괴오만 짜게 해야 돼요. 7, 8월에 이미 뭐 해야 돼? 이거를 모의고사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본다. 그러면 인터넷이든 아니면 이 실강을 듣든 여기 와서, 그래서 이 첨삭 강의를 좀 첨삭을 받아야 돼요. 별도 돈 안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넷 쪽에서는 첨삭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은 안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 따로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면 돼요. 따로 또 갱신해서 제가 넣어 놓을게요. 따로. 그래서 이 첨삭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리시면은 간단한 멘트라도 여러분들 들어봐야 돼요. 간단한 멘트. 그래서 띄어쓰기 있으면 그 문제 다 V자 표시해가지고 붙인 거를 잘못 썼다. 띄어써야 될 걸 붙였었다. 그러면 그걸 표시한 거를 다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2점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항상 처음에 우리가 볼 거는 교육 과정을 첫 테이프로 보통 많이 끊어요. 첫 문제가. 그 다음에 거기서 교육 평가. 요거는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반드시 나오는 건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이제 어디 있어요? 교육 행정이 제일 확률이 높죠, 이게. 그래서 처음 문제 보통 1번 소문학 문제는 요거, 그다음에 2번은 보통 요거, 아니면 2번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요거가 되거나 이게 3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2번으로 요게 이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5개 영역. 그래서 교육 과정, 평가, 행정, 방법, 심리, 요게 5개가 메인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랄까 일종의 뭐 깍두기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사회학 또는 상담 같은 경우는 좀 깍두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낸 지는 7년 전의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무의미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도 공부는 해둬야 돼요. 필요한 거는 학습해야 되니까. 근데 요걸 메인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가령 하반기에 우리가 적증 키워드 강의를 이렇게 해요. 가령 이게 교육과정 설계, 학교 중심 설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프린트 자료를 이걸 드려요. 오프라인 온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요 PPT 자료를 제가 따로 PDF로 변화하든 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강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첨삭 같은 걸 제가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쓰기, 그 다음에 지식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요. 그래서 지금 7, 8월 달에 제일 중요한 거, 하반기에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 다 모르는 것 같지. 근데 시험 문제에 나와서 그걸 사실적으로 모르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똑같이 회상하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접해서 내가 그걸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특색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론은 잘 모르는데 이 맹당은 잘 알아가지고 시험 문제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론 확실히 알았는데 썼는데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출 과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 확실히 우리가 피야, 적군과 악원을 구분해야 돼. 모르는 놈은 적군이야. 그래서 무조건 그 놈을 7, 8월에 찾아야 됩니다. 다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찾아요. 문제를 통해서 개요 연습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명장면에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예시하고 해설이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보세요.
작년, 재작년 문제도 거기서 나왔어요. 한 두 문제는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43개밖에 안 돼, 문제가. 거기 있는 걸 보는 건데, 5, 6월 달에 이미 많이 봤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일부만 이제 보는데, 중요한 문제만 골라서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적중된 것들, 옛날에 적중된 거, 2020, 21 보면 우리가 적중 모의고사 보면 이게 다 적중돼요. 여기 이제 화면이 뚜렷하게 안 보지만 이게 다 적중됩니다. 적중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험 평가도 할 때 학령에다 A, B, C, D 답안지별로 해서 점수를 이제 1번 문항, 2번 문항에서 점수를 쭉 매기거든요. 거의 시험 때 이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전에 점수를 뭐 이 소수점까지 두째 자리까지 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도 좀 받으시고요.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 자신이 공부하는데 누군가한테 피드백 받지 않는다. 즉 정오에 대한 판단,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하반기에 그거 해야 돼요. 상반기 때는 무턱대고 모르니까 다 본다 하지만 하반기 때는 현장에 나올 만한 문제가 뭐죠? 어떤 이론이죠? 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올 만한 건데 모르고 있다? 그건 큰일이거든.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다 찾는 게 아니에요. 전공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효율성을 잘 염두에 두고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총평 피드백 받고 이렇게 점수를 이제 가령 이제 따로 온라인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게 따로 저기 그린 거예요. 그래서 3.67 뭐 어떤 거는 2.67 어떤 거는 3.0 4.0 이분은 잘 본 분이에요. 이게 첨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띄어쓰기 틀린 거 각 부분의 점수 세모는 이제 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피드백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첨삭 조언도 해드려요. 서론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걸 제가 멘트로 해요. 실제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7, 8월 강의에서 제가 뭐 합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내잖아요. 첨삭해 줄 때 다른 사람이 쓴 것도 같이 복사해서 여러분 쓴 것도 있고 다른 분이 쓴 것도 복사해서 같이 봐요. 그래서 최소한 3개는 이 문제 해설 과정 중에 그 각 문항마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1번이면 1번 문항만 쭉 평가해요. 첨삭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글을 서너 번 이상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그 이론을 안 외울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완전히 내면화되고 각인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줘요. 이렇게 A4로 딱 주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 답안지에다 써주겠죠. 그렇게 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해주는 경우도 이렇게 점수를 그래서 항상 뒤에 꼭 내요. 꼭 냅니다. 여기가 감점. 즉 여기선 이 주제 논리가 얼마냐 마이너스로 거긴 표현하고 내용은 플러스 점수로 줍니다. 여기 뭐 0점 받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본론위에서 뭐 몇 점짜리냐에 따라서 뭐 2.67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점수가 분포가 돼요. 이번은 이제 총점이 11.33짜리고 짜리도 있었네요. 1-는 이분 거는 총점이 여기 안 나왔는데 11.3 이분 거 같은 분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평가해서 총점이 이 사람 7.67짜리도 있고요.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지. 엉망진창인 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틀리고 뭘 맞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이 논리가 부족한지 표현에 뭐가 부족한지 이거를 찾는 게 7, 8월이에요. 그래서 9, 10월 달 되면 7, 8월에 이미 논술, 문단 전개, 표현에 대한 걸 다 잡은 상태에서 이제 개요만 연습하고 전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권구현의 교육학 논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7, 8월 같이 명장면도 보고 프린트, 예상 문제 보고 그리고 이론 요약, 그 다음에 첨삭 이거를 하는 것이 이 권구현의 거의 20년 된 강의예요. 자, 7, 8월 여러분들 힘있게 우리 나가자고요. 자, 강의 때 뵙겠습니다. 화이팅!